권력 주인자의 유혹, 과거사 파헤치다. 여당의 과거사 뒤집기는 보수의 정당성 뿌리 뽑기. 할 일이 태산인데 과거사만 털겠다는 여당. 최근 칼 858기 실종 사건 재수사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자 일부 언론들이 내놓은 기사와 사설들의 제목입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권력을 앞세워 과거의 정의를 뒤집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 조사에서 확정된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진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슬쩍 덧붙이는데요. 최근 검찰개혁과 맞물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의혹과 친일파 파묘 논의와 교묘히 섞어서 이제 겨우 진실에 접근하려는 칼 858기 실종 사건 재조사 움직임을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칼 858기 실종 사건은 이미 대구 MBC가 지역방송으로는 아주 이례적이고 힘들게 1년여를 매달렸고 미얀마 현지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추정 동체를 발견해 지난달 2부작의 다큐멘터리로 방송했습니다. 이미 관련 뉴스 보도는 지난해 말 수차례 했었는데 최근 청와대와 미얀마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 움직임을 보이자 그야말로 정치적인 해석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무려 33년 만에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자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해석들이야말로 정치적인 것들이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수십 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그래서 리셋 칼 858기 실종 사건 특별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MBC에서 디지털 미디어 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성진 기자고요.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특별 취재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구 MBC 신병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이시고요. 그 여객기도 이렇게 조종하신 경험이 있는 여객기 기장 출신인 그리고 칼 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에서 고문을 지낸 김성전 고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1년여를 이 사건에 매달렸고 그리고 뉴스는 여러 차례 또 방송을 했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2부작에 걸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언론에서 꽤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심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봐주셨는데 그동안에 방송 이후의 반응들이라든지 근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생각보다도 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고 33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인데 갑자기 미얀마 해저 50m 바닥에 있는 대형 여객기 칼 858기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 동체가 나타나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놀란 거죠. 놀랐고 일단은 놀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재조명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그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3만 명 돌파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중앙언론이 KBS에서 어떤 밀정이라는 잘 만든 그 프로그램이 38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 MBC가 조회수만 봐서는 대구 MBC가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일부가 서울 KBS를 넘어섰다 이런 좀 자부심도 좀 가지게 되고 좀 뜻깊은 하루들이었습니다. 저희 녹화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1부가 43만 정도 되고 2부가 22만 정도 되죠. 그래서 꽤 높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김성정 고문님 다스베이다도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으시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해석도 해주셨어요. 그 동안에 그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 사건을 사실 2004년도인가 원년도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 그때 참여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다가
2018년도에 이제 논문 의뢰를 받고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할 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 매달려서 사실 어떻게 좀 세상에 잘 알리고 잔해를 수색할 건가에 대해서 초점 맞췄는데 다행히 우리 대구 MBC에서 저와 같이 찾아줘서 저는 굉장히 기뻤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이후부터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잔해를 건진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무겁습니다. 되게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게 33년 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1987년 그때 사건이고 유족들은 그동안에 뭐 몇 차례 조사가 있었고 최근에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수정 동체를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언론 역사상 또 우리가 촬영한 건 또 처음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궁금한 건 유족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넘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한 맺힌 세월을 사셨을 텐데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시는 분이 그 김호순 가족 회장님, 제가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족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촬영한 이 영상을 보시고는 처음에는 좀 꿈인가 생신가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표정들을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봐도 뚜렷한 이게 대형 여객기의 그 엔진과 날개인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황 그쪽 지역에 이제 다른 비행기는 추락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수차례 더 가서 추가로도 확보한 영상을 보고 이거는 칼 858이 이미 99% 확신하다고 이제 결론이 나니까 유족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 품으로 이제 희생자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고 또 이제 김호중 회장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때도 사실 그랬는데 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칼 858기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초기에 이 사건 결론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대요. 했는데 하니까 이제 안기부 당시 직원이 그 문제 제기한 그 남자분을 맥살을 잡고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도 직접 목격하시고 그래서 뭐 유족들이 뭐 고함 지르고 뭐 어떤 유족들을 피해자들인데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동안 이렇게 지속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 이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구나 이런 또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점이 많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제가 그 신문 기사의 제목들과 사설들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신문에서 똑같은 논조로 계속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걸 자꾸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념, 사상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잃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네. 그런 사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113명이죠. 113명이고 2명이 이제 외국인인데 어쨌든 이제 115명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실종됐고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그건 동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져야죠. 건져서 유해도 수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증거가 되면 당연히 이때가 실체가 없었고 김현희 씨 그 자백 말고는 물증이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그 김현희 씨의 자백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그게 국가 존재 이유지. 그러면 그 사설에서 나오는 그분들 주장하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950년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지금 또 다 유해 수습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왜 하지 않냐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이제 군대에서 많은 이제 관련자를 보면 미 해병대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미 해병대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전투에서 죽는 사람보다 사실은 나의 동료를 적지에다가 두고 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적재에서 죽은 시신이라든가 이제 부상당한 동료들을 사실 구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가 난다. 그래서 이제 미 해병대에서도 항상 병사들한테 그 전통주의를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이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흔히 중동에서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국가 발전시키는데 산업 전사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외화를 굉장히 많이 벌어왔고 그렇게 산업 전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죽었는데 시신도 못 찾고 근데 이제 자네를 찾았어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을 그 유해를 남겨둬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참여정부 때 조사해서 북한의 테러라고 결론을 났으니까 왜 재수를 하느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당신들 정체가 뭐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유족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실제 조사는 2005년, 6년, 2007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참여정부 당시에 국정원 과거사 사건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 이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국정원 발전위원회 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발전위원회의 조사가 너무나 부실했기 때문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사 진실위원회. 그 진실위원회 다시 조사를 들어간 겁니다. 이 조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사 진실위원회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팩트 자체가 틀린 거죠.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국정원 발전위원회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수 정권을 바뀐 다음에 2009년도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유족들이 조사를 그만해라. 중단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지. 무슨 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별다른 게 없어서 중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면 팩트가 뒤섞여서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설 같은 데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중단한 거는 유족이 요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고 중단시킨 거고 처음에 참여정부 당시에 2007년도에 당시에 이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국정원 발전위원회 이 조사 결과가 터무니없고 그리고 너무 국정원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진실위원회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걸 혼재를 해서 사실은 진실위원회가 문제를 삼았는데 그 이름도 말해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국정원 과거사 사건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왜 이래 이름이 길어요? 근데 사실은 줄이면 국정원 발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면 국정원 발전위원회 조사가 있었고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조사가 있었고 그 진실위 조사는 국정원 발전위원회 조사가 아닌 거죠. 진실위 조사는 따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국정원 발전위원회 조사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그 조사 발표가 나기 전에는 전두환 정권의 발표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안 믿었는데 참여정부 때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김현희 말이 맞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과거에 칼 858을 조사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2007년 말씀하시죠. 뭐 2007년이든 네, 언제든 그렇죠. 지금 네. 애초부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 조사할 때부터 전문 부서, 담당 부서인 그 당시 교통부는 교통부, 네. 철저하게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테러 사건이라고 이미 규정을 짓고 그러나 설령 테러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항공사고의 조사는 사고조사 여부분들이 하고 테러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기관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공 전문가들이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제가 혼자서 사실 이 조사에 대해서 그동안 2018년도에 저희가 논문 의뢰랑 와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자료들을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정말 보면서 네. 안타까웠던 게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과연 사고조사였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사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뭐 목사님들, 뭐 변호사분들 가서 사고조사하고 그것이 맞다고 믿으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공사고 같으면 일단은 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서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되고 지금 물증이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오로지 유일한 증거는 김현희의 자백밖에 지금, 없어요. 네. 김현희 씨의 자백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조사 두 개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계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조사 취재하면서 그때 당시에 민간위원들을 만나봤어요. 뭐 교수님도 있고 만나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못했지만 여러 가지 추론 중에서 김현희의 주장이 가장 추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죠. 네. 그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렇게 허술하게 조사를 했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취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분들이 지금 와서 그런 거를 문제를 삼으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참여정부 때 국정원 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실을 규명하러 간 분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조명을 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예요. 제가 국정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조사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게 너무 많고 그 조사 보고서에 실제 조사하고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또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1996년도 7월 19일 날 이제 애틀랜타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예. 근데 개막하기 불과 2일 전인 7월 17일 날 뉴욕에서 보잉 전복이 이제 747-200이라는 비행기가 뜨다가 공중에서 폭파돼서 그 뉴욕 그 만 앞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당연히 모든 언론에서 애틀랜타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테러라고 규정을 짓고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조사가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동안 6개월 후에 이제 그 CIA와 FBI는 테러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빠져나갔고 그 미국의 이제 NTSB라고 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세이프티 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고를 조사하는 데서 조사를 해서 4년 후에 결론을 낼 때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사고 조사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데서 조사한 거는 결국 추정될 뿐인 거예요. 그럼 잔해가 발견되면 이제는 뭐냐면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사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거기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언론 보도 그리고 이 뭐 2년 논쟁으로 끌어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유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쭤보고 얘기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저희가 이게 1년여를 추적했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도 나가고 저희가 이제 지금 바라고자 하는 거는 대구 MBC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간절한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최근에 일고 있죠. 보도 이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23일 날 이제 그 전국 방송을 통해서 처음 이제 이게 추정 동체를 촬영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 뉴스를 대통령께서 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계속 추가로 수색을 해서 또 추가 영상들을 확보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유해다 항구도 못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나서서 한 3개월 전에 이제 외교부가 나서서 이제 미얀마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고 미얀마 대통령 주재하에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부와 지금 미얀마 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수치여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미얀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어요. 급물살 타고 있기 때문에 33년 동안 한 맺힌 그 유족들의 이
바람이 예. 이게 수건 사업이죠. 이게 사업이라면 좀 이상한데 수건인데 네. 그게 이제 곧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본궤도에 제대로 된 조사가 본궤도에 예. 오를 바로 직전 단계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사고가 항공기 사고는 그 발생한 나라의 조사 책임이 있고 전적으로 그쪽에서 움직여 줘야지 뭔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카오 규정에도 보면 조사 자체가 일단 사고 발생국 이 1차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국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3차로 이제 비행기 제조사 아니 이제 미국 이렇게 이 칼기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조사 당사자가 이제 3개 국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협의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사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뭐 미얀마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키를 잡고 키를 그리고 민관이 참여해서 네. 투명하게 투명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죠. 워낙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근데 통상 과거의 사례에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사고 조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사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소속돼 있는 나라가 대부분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그 해당 이제 그 관할 구역 국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비행 정보 식별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FIR 내에서 벌어진 건 그 FIR을 담당한 나라 책임인데 어쨌든 그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조사를 하는 게 관리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몇 차례 이런 그 토론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름을 리셋이라는 이름을 달았지 않습니까? 리셋 칼858기 실종 사건 특별 외전이라는 이름을 달아봤는데 리셋이라고 단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실체적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증거, 추정 동체를 발견한 게 33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재조사라는 말도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첫 조사. 그래서 모든 것을 리셋한 상태에서 새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리셋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고요. 제목이 아주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보수언론이라든지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2년 논쟁으로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비행기만이 그 추정 동체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카오 규정상에는 이제 리셋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리오픈이라 그래서 새로 연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전문 네, 리오픈 아, 새로 개시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리스타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리오픈 다시 연다. 왜 새로운 잔해나 중요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렇구나. 새로 연다 이런 예. 거라고 보시면. 전문적인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김고문님이 지금 그 전에 2018년도 맞으시죠? 그때 국회에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칼858기 실종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칼858기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을 한번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좀 쉽게 그런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